2024년 6월 이마트 주가는 54,800원까지 추락했다. 2011년 재상장 이후 역대 최저가였다. 2011년 고점 33만 4천원에서 70%가 증발했다. 한국 유통공룡의 시가총액이 휴지 조각처럼 날아갔다. 정확히 정용진은 주주 돈을 얼마나 태웠을까? 그리고 그 돈은 어디로 갔을까? 2023년은 역사적 오점이 됐다. 이마트는 상장 이후 처음으로 영업손실 469억 원을 기록했다. 2024년 이마트는 5,900억 원의 단기 순손실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470% 증가한 수치다. 이 숫자는 이마트의 비즈니스 구조 자체가 근본부터 틀어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SSG닷컴 정 회장이 쿠팡과 맞서기 위해 베팅한 이커머스 플랫폼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4,590억 원의 누적 적자를 냈다. 2021년 3조 4천억 원에 인수한 지마켓은 이후 3년간 1,649억 원의 추가 적자를 기록했다. 신세계건설은 2023년 혼자서만 1,878억 원의 영업손실을 냈고 부채 비율은 951.8%까지 치솟았다. 이마트24는 2023년 3분기부터 9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 중이며 2025년 1분기까지 누적 손실은 328억 원에 달한다. 하지만 가장 무서운 숫자는 1조 원이다. 신세계그룹이 SSG닷컴에 대한 풋옵션 계약에 따라 재무적 투자자들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돈으로 전체 그룹의 현금 흐름을 옥죄고 있다. 이 손실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이것들이 세 가지 전략적 실패가 겹쳐 만들어낸 결과물이며 각각이 이전 것보다 더 심각하다. 그리고 모든 것은 디지털 전환에 대한 위험한 환상에서 시작됐다. 2021년 정용진은 3조 4천억 원을 들여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하며 140가의 이마트 오프라인 매장과 이커머스 플랫폼의 시너지를 기대했다. 종이 위에서 이 전략은 완벽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하게 증명했다. 모든 것을 돈으로 살 수는 없다는 것을. SSG닷컴과 G마켓은 마케팅, 물류, IT에 수천억 원을 쏟아부으면서도 수익은 내지 못했다. 그들은 쿠팡과 네이버가 거의 독점한 시장에서 초기부터 기술 우위와 디지털 DNA를 가진 상대들과 싸우고 있었다. 이마트는 바로 이 핵심 요소가 없었다. 기업 문화와 운영 방식으로부터 만들어져야 하고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2024년 말 정 회장은 어쩔 수 없이 지분 60%를 알리바바에 넘기는 합작법인을 설립했다. 재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의도적인 손절이었다. SSG닷컴은 2024년 처음으로 EBITDA 기준 50억 원 흑자를 냈지만 여전히 매년 수백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디지털 전환의 덫이 유일한 실수는 아니었다. 또 다른 잘못된 믿음이 이마트를 악순환으로 밀어넣었다. 규모가 모든 것을 해결할 것이라는 믿음. 정 회장은 이마트24가 6,000개 점포만 확보하면 규모의 경제가 자동으로 수익을 만들어줄 거라고 믿었다. 실제로 2022년 1분기에 그 숫자를 달성했고 그 해 흑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2025년 3분기 점포 수는 5,747개로 줄었다. 3년 반 만에 895개 점포가 사라졌다. 문제는 숫자가 아니라 운영의 질이었다. 이마트24는 CU나 GS25처럼 매출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는 대신 월회비를 받는 모델로 차별화하려 했다. 하지만 시장은 사주지 않았다. 2023년 11월 출시한 막대한 비용의 게이미피케이션 앱은 1년 만에 종료됐다. 코엑스의 유일한 스마트 매장도 2025년 6월 운영을 중단했다. 악순환이 형성됐다. 점포를 줄이면 규모를 잃고 비효율 점포를 늘리면 적자가 커진다. 2025년 10월 로열티 타입 전환을 허용한 정책은 이마트24가 경쟁자들 앞에서 항복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두 전선이 멈추지 않고 피를 흘리는 동안 부동산과 건설에서 온 세 번째 지미 상황을 훨씬 더 악화시켰다. 신세계건설은 원래 스타필드 프로젝트를 위한 인프라 개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2023년 이 회사는
1878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다. 이마트가 주요 소매 부문에서 벌어들인 모든 이익과 맞먹는 규모다. 건설 비용 급등, 미분양 부동산 프로젝트가 회사를 채무 수렁으로 끌어들였다. 951.8%의 부채 비율은 거의 붕괴한 재무 구조의 징후다. 2024년 9월 이마트는 신세계건설의 상장 폐지를 결정했다. 손실이 계속 반영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하지만 상장 폐지가 숨겨진 부채를 지우지는 않는다. 2023년 말 기준 신세계건설의 PF 우발 채무 규모는 2,500억 원에 달했다. 이중 레버리지 리스크를 만든다. 2024년 6월 초 이마트 주가는 55,500원에 마감했다. 서울증권거래소는 조용했지만 온라인 주주 게시판은 들끓었다. 정용진은 주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는 글이 한국기업 지배 구조 포럼에 올라왔다. 2년 만에 계좌 가치의 40% 이상을 잃었다고 한 개인 투자자가 네이버에 썼다. 기관 투자자들은 2024년 6월 한 달 동안만 3,120억 원어치 이마트 주식을 순매도했다. 신뢰가 사라지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였다. 서울 이마트 본사에서는 수백 명의 직원이 희망퇴직 프로그램으로 떠났다. 창립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다. SSG닷컴과 G마켓도 규모를 축소하고 4개 부문에서 2개 부문으로 재편했다. 어두운 분위기가 사무실을 덮었다. 직원들은 다음 분기에도 일자리가 있을지 모른다. 이마트 같은 대기업이 어려움을 겪으면 결과는 도미노 효과처럼 퍼져나간다. 개인 주주들, 이마트 전체 주주의 30%에게 이것은 개인적 재정 재앙이다. 2024년 초 8만 원에서 9만 원의 이마트 주식을 산 사람들은 이제 30% 이상의 손실을 안고 있다. 2025년 12월까지 가격이 약 7만 4천 원으로 일부 회복되었지만 여전히 기대치보다 훨씬 낮다. 공급업체와 비즈니스 파트너들에게 이마트는 한때 안정적 기둥이었다. 하지만 회사가 매장을 닫고 마케팅 예산을 줄이기 시작하면서 많은 중소기업들이 심각한 매출 감소에 직면하고 있다. 경기도의 한 식품 제조업체 사장은 2024년 이마트 주문이 40% 감소했다고 말한다. 하지만 파급 효과는 훨씬 더 넓다. 이마트는 한국 현대 유통 모델의 상징이었다. 2000년대 자국 시장에서 월마트와 까르푸를 성공적으로 물리친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다. 이마트가 무너지면 걱정스러운 메시지를 보낸다. 심지어 국내 거대 기업조차 쿠팡, 네이버, 알리바바나 테무의 압력을 견딜 수 없다는 것. 이것은 완전히 다른 두 비즈니스 모델 간의 전쟁이다. 물리적 인프라에 기반한 전통 소매 모델과 데이터와 기술에 기반한 플랫폼 모델. 한국 오프라인 유통업은 시스템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홈플러스는 2024년부터 2025년까지 24개 매장 폐점을 발표했다. 롯데마트도 매출 감소가 계속되고 있다. 한때 1위였던 이마트조차 방향을 바꿀 수 없다면 한국의 오프라인 슈퍼마켓의 미래가 있을까? 세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각각 다른 수준의 위험과 기회를 가지고 있다.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 정용진은 꾸준히 성장하는 창고형 할인점 트레이더스에 의존할 수 있다. 2024년 매출이 5.2% 증가하고 영업이익이 59% 증가했다. 이마트가 이 성장세를 유지하고 이마트 에브리데이와의 합병을 통해 수익률을 개선한다면 2026년까지 안정적인 영업이익을 달성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길은 SSG닷컴과 G마켓이 현금 출혈을 멈춰야 한다는 조건을 요구한다. 좀 더 중립적인 시나리오에서 이마트가 수익 구조를 개선하지 못하면 주주 압력이 회사의 대형 자산 매각을 강요할 것이다. 약 10조 원으로 평가되는 SSG닷컴은 IPO를 하거나 다른 전략적 파트너에게 팔릴 수 있다. 신세계가 공식적으로 이커머스의 톱플레이어가 되려는 야망을 포기했음을 보여주는 신호다. 그리고 최악의 시나리오가 있다. 신세계건설의 숨겨진 부채가 터지고 SSG닷컴이 자본 조달에 실패한다면 이마트는 부채 재편이나 심지어 사모펀드의 구제에 직면할 수 있다. 그때 정씨 일가는 통제권을 잃을 수 있다.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자. 정용진은 정확히 얼마를 태웠을까?
3조 4천억 원을 이베이 코리아 매입에 썼지만 이제 3년 만에 60% 통제권을 포기해야 한다. SSG닷컴에서 5년간 2019년부터 2024년까지 4,500억 원 이상의 순손실. 지마켓에서 3년간 2022년부터 2024년까지 1,649억 원의 손실. 신세계건설에서 2023년만 1,878억 원의 손실. 이마트24에서 2025년 1분기까지 300억 원 이상의 손실. 총합하면 손실은 11조 원 이상일 수 있다. 약 82억 달러에 해당한다. 이것은 단순히 돈이 아니다. 주주, 직원, 시장의 신뢰다. 그렇다면 이마트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라면 무엇을 해야 할까? 2025년 4분기 재무제표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라. SSG닷컴과 G마켓이 분기당 200억 원 이상 손실을 계속 낸다면 이것은 손절을 고려할 신호일 수 있다. 주가가 2025년 말 약 7만 4천 원으로 일부 회복되었지만 이것이 지속 가능한 회복인지 평가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감정이 투자 결정을 지배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소비자라면 앞으로 이마트의 프로모션을 활용하라. 회사가 재정적 어려움을 겪을 때 그들은 종종 가격을 대폭 인하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체인의 미래가 확실하지 않다면 장기 유료 회원 프로그램을 믿지 마라. 유통업계 종사자라면 이것은 디지털 전환이 기술 회사를 사고 기적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는 값비싼 교훈이다. 진정한 전환은 문화, 조직 구조, 사고방식의 변화를 요구한다. 이마트는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이 교훈을 배웠다. 정용진은 한때 말했다. 얼마에 샀느냐가 아니라 얼마짜리로 만들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하지만 이제 그 말은 고통스러운 상기가 되고 있다. 이마트는 많이 샀지만 거의 만들어내지 못했다. 정 회장이 상황을 바꿀 수 있을까? 아니면 이것은 느린 붕괴의 시작일 뿐일까? 답은 앞으로 몇 년 안에 쓰일 것이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이마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단순히 한 회사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것은 유통업의 잔인한 변화에 관한 이야기다. 어제의 강자가 오늘의 패자가 될 수 있는 곳. 이것은 기술이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현대 비즈니스의 모든 활동의 기반이라는 이야기다. 그리고 이것은 돈으로 미래를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경고 이야기다. 이 글이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이마트의 미래에 대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경제와 비즈니스에 대한 심층 분석을 놓치지 않으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세요.